안녕하세요. 음악 괜찮으세요? 안내 보여줄게. 여기 템프로야? 너 원래부터 안 마다녔어? 요즘 다 왔다 갔다 해. 그 내가 모른 너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왜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해? 진짜 오빠가 5천만 원 이상으로 잘할 테니까. 딱한 새끼 아니랄까봐. 야, 이 새끼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가 해준다고. 아니 내가 해달라고 그랬냐고. 사랑한다고 씨.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영화 비스티 보이즈에 담긴 감독의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3탄입니다.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면 이전 이야기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사 후에도 놀지 않고 의상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원. 이 씬은 뒤에 나올 안마방 세트에서 36시간 풀로 촬영하고 바로 이어서 찍은 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폈더니 진짜 속이 쏠려서 오바이트를 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토할 때까지 열정을 불살랐는데요. 사실 저예산 영화인지라 제작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감독마저 촬영 중에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개런티도 거의 거마비 정도만 받고 출연해준 하정우, 윤진서 배우가 그러면 안 된다며 감독에게 힘을 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세상 사는 거 다 힘든 거다.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태우가 입고 있는 옷은 촬영 당일 김준서 배우가 입고 온 옷을 그대로 입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강남에 살던 부잣집 아들내미는 룸사롱도 그냥 편하게 입고 나가죠. 집에 와서 먹은 걸 확인하는 승우. 그냥 등만 두드리고 물만 조금 뱉으며 촬영한 후 CG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걸리는 암염, 무드 등이 눈길을 끄는데요. 감독은 승우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등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만 안 망했어. 승우가 이상한 짓을 할 때마다 화면에 이 등이 보이도록 세팅했다고 하네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원에게 지랄하는 장면이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듯한 지원의 표정이 좀 약해진 것 같네요. 이곳은 한때 강남의 핫플이었던 클럽 서클입니다. 여기서 춤추는 사람들은 중앙대 후배들과 댄스 동아리, 모델 등 진짜 힙한 사람들만 캐스팅해서 쫙 깔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장면 중 하나라고 하네요. 지원. 오빠, 언제 왔었어? 못 봤는데? 아까 카메라가 너무 멀리 잡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지원을 집까지 데려다 줬던 그 아우디 남입니다. 지원 씨. 안녕하세요. 형 저희 테이블 중이에요. 단점이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해보려고 친구들과 남친 보러 온 지원. 친구들이 오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남친을 보러 온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너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업계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연인들이 서로 놀러가서 면도 세워주고 매출도 올려주는 일상적인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술 좀 팔아드리러 왔어요. 됐고 그쪽들한테 술 팔 생각 없으니까 빨리 나가요. 방금까지 아줌마들 비위 맞춰주면서 자존감이 박살난 승우의 자격지심이 폭발한다는 설정입니다. 내 얼굴만 봤을 때는 나쁜 얼굴은 아니야. 내 스타일이잖아. 정희철 배우의 우정 출연입니다. 무슨 게이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잠깐 놀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후에 지원이 승우를 정리하고 이 친구를 집에 들인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지원의 집 앞을 찾아간 승우와 만나기도 했는데 삭제되면서 그 설정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진심을 잘못했어. 미안해. 야, 너무 되냐?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관객도 느끼게 하기 위해 조명을 답답할 정도로 어둡게 설정했습니다. 오빠 이제 밥 먹어야 돼. 너 맨날 혼자 먹는데 뭐. 그런 전화 좀 나 없을 때 받아. 좋을 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남친의 손님 관리도 짜증이 납니다. 지난달에 200 주고 그 뒤로 돈 준 적 있어? 결국 참아왔던 돈 이야기가 나오고 같은 시간 돈 때문에 큰일 난 재현과 연결됩니다. 유성아 진짜 오빠가
5천만 원 이상으로 잘할 테니까 여자들은 경악하고 남자들은 열광했던 희대의 찌질한 명대사와 명장면. 닭강새끼 아니랄까봐. 내가 해달라고 했어? 어? 네가 해준다고 지나가는 여고생의 리액션으로 관객이 느낄 충격을 대신 표현했습니다. 아니 내가 해달라고 그랬냐고. 사랑한다고 씨. 하정우는 이 영화와 동시에 추격자 촬영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찍기 전에 이미 연쇄살인마 빙이 된 상태여서 나름 그게 도움이 됐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별이를 찾아가는 재현. 진짜 술 많이 먹고 만취 상태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니 한별아 이거 그래도 복도에 쓰레기 봉투를 건드리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착실히 수행하고 라면 먹고 갈게. 이대로 장렬히 전사했다고 하네요.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OK 사인과 함께 이대로 진짜 잠든 후 아침에 깼다고 합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빚쟁이의 추심법. 잠이 오냐? 잠이 와? 자고 있을 때 물을 뿌리는 건 당시 실제 사채업자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 새끼 잡아봐. 잘 잡아. 또 다시 요술봉을 꺼내든 창우. 이 스패너는 고무 재질로 만든 후 CG로 금속 재질을 입히고 금속음 오디오를 입혔습니다. 아무리 소품이어도 이렇게 때리면 진짜 아플 것 같았지만 이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하네요. 병원 바로 옆에 이런 포장마차가 있다고? 헌팅하면서 발견한 건데 어떤 유명한 병원 앞에 나이롱 환자들이 링거 꽂은 채 담배 피고 근처 포장마차에는 환자복 입고 술 마시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 이 장면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손이 아작나도 천연덕스럽게 먹을 수 있는 프로 먹방러 하정우. 왜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건데? 그냥 좀 필요해. 한별이가 너무 조용히 그냥 돈을 주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서 한별이까지 승질을 내고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승우와 지원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 한별이의 성격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서울대 나왔고. 강행군의 지칠 대로 지친 윤진서는 이러고 진짜 잠들었다고 합니다. 오빠 울어? 나쁜 꿈 꿨어. 감정을 너무 심각하게만 끌고 가기 싫었던 감독은 야, 너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칫솔이 많아?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한번 웃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바로 당일 현장에서 시나리오를 쓰고 이 컷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테헤란로에서 찍을 예정이라 당연히 막힐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하나도 안 막혀서 막힐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촬영했다고 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차는 제작팀 차량입니다. 재현의 차를 4대의 차로 둘러싸 5대가 함께 이동하며 촬영했습니다. 너 주연아 다치. 왜 그래? 하지 좀 마. 쪽팔려. 저예산 영화임에도 실제 강남 한복판 포스코 앞에서 도로를 통제하고 일반인이 안 보이게 보조 출연자들만 깔아놓고 촬영했습니다. 당시 신인 감독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감독은 미국 페이크 다큐 치터스에서 영감을 얻어 보는 사람은 유치한데 본인들은 진지해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야, 다치라고 했지. 씨발. 하정우는 폭력을 휘둘러도 좀 웃기는 면이 있는데 윤계상은 진짜 웃음기 쫙 빼고 연기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때리진 않았고 잤어 안 잤냐고 이 새끼야. 바로 이때 분장팀이 건네준 피분장을 얼른 코에 묻혔다고 하네요. 너무 웃겨서 NG가 많이 나서 이 롱테이크를 10테이크도 넘게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컷도 너무 웃겨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통쾌한 지원의 한마디. 넌 공사 사이즈도 안 나와. 한편 한별이가 마이킹 땡겨 해준 돈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재현. 여권장 티켓 좀 보여주세요. 이곳은 면세점에 있는 발리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롯데백화점 발리 매장에서 촬영했습니다. 면세점은 도저히 섭외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이마저도 다른 매장이 나오면 안 돼서 딱 이 사이즈로만 촬영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는 승우. 당시 업소 전용 콜떼기 차량으로는 오피러스가 국룰이었죠. 그녀가 도착한 곳은 마사지샵 스칼렛. 일상적인 거리에 이질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찾아서 간판만 스칼렛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고급 일식집이었다고 하네요.
예, 어서오세요. 스칼렛 내부는 유일하게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장소를 섭외하긴 했는데 딱 5시간만 촬영 가능하다고 해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양수리 세트장에 세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음악 괜찮으세요? 지원의 테마곡이 흐르고 여기 템프로야? 너 원래부터 안마 다녔어? 요즘 다 왔다 갔다 해. 윤진서가 실제 업소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제 본인이 템프로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해서 그대로 따왔다고 합니다. 나 돈 냈어. 일로 와. 그냥 빨리 끝내고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지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삼촌 손님 나가요. 찌질하게 향수 돌려 뿌리고 옷 돌려 입고 그러지 말고. 돈 좀 생겼다고 바로 거만해진 재현. 사람과 정리를 위해서. 감독이 대학 시절 동기들과 술 먹을 때 하던 건배사라고 합니다. 아니 대학생이 무슨 이런 건배사를. 자세히 보면 한별이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라 하정우가 잡아주면서 밑에서 안전하게 받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내 거 같아?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진짜 쓰레기인 건 확실한데 왜 밉지가 않은 걸까요? 니네 아버지가 빨리 구두 신냐? 도망가는 것도 최대한 웃기게 띄워달라는 감독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지원아. 어차피 여기 우리 엄마 가게야. 부잣집 아들이었던 시절을 꿈으로 꾼 승우. 분명 지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여자가 나와서 관객은 또 헷갈리는데요. 원래 윤진서가 촬영하기로 했었는데 꿈속에서는 특정 인물로 인지는 하는데 다른 사람 얼굴일 때가 많다는 윤진서의 아이디어로 영화 초반 나온 골프장 누나로 바꿨다고 합니다. 손님 계산하셔야죠. 팔을 잡는 사람은 콤플렉스를 느끼게 했던 그 옛 친구입니다. 그날 밤 지원을 찾아온 승우. 저 멀리 강 너머 강북의 야경이 보여서 예쁜 컷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한테 나는 뭐냐고. 나 좀 건들지 마. 주민들의 항의와 특수분장 피해 양 문제로 NG가 많이 나면서 불이 다 꺼진 새벽 4시에 찍은 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촬영하고 또 옷 갈아입고 같은 옷을 20벌 넘게 준비했는데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 출연한 정경호는 윤종빈, 하정우의 중앙대 후배입니다. 신주쿠 촬영은 입국부터 촬영 후 출국까지 1박 2일 만에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신주쿠 거리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도둑 촬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만 어린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는 게 그대로 다 찍혔네요. 스태프들을 투입해서 카메라를 쳐다보는 사람을 몸으로 가렸습니다. 자, 남자들 추억의 명작 비스티 보이즈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